친구가 그 생물학과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밥 먹다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인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시작했는데 너무 불완전하다. 몇 가지 효소만 더 있으면 병도 훨씬 적게 걸리고 튼튼한데 사람이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그랬죠. 그 불완전한 게 완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늙지 않을 수 있으면 나는 그거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분 계신가요? 저요. 그렇죠. 예, 주세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늙지 않을 수가 있는 건가요? 생물 중에 아메바라고 알아요. 아메바는 아기를 어떻게 낳게요? 아빠 아메바, 엄마 아메바 결혼해서 이렇게 갖고 아기 아메바를 낳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하나 엄마 아메바가 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메바 허리가 잘록해지더니 아메바 둘로 나뉘어요. 그럼 엄마는 사라지고 아기가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몇 억 년을 살았어요. 아메바가 늙나요? 늙을 수가 없잖아요. 얘는 지금 죽지도 않았어요. 지금 몇 억 년 동안. 우리 아메바 어떻게 하는지 좀 따라서 배우면 우리도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아메바를 따라하지 않고 자꾸만 주름지고 늙어갖고 죽도록 만들었을까? 아메바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50년을 썼는데 새 차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속은 다 늙었잖아. 우리도 얼굴은 팽팽할 할 수 있어요. 땡기고 뭐하고 할 수 있는데 속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장기들은. 예. 그런데 자동차는 그 부품도 바꿀 수가 있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요, 맨날 회사 갔다가 돌아올 때 집으로 가지 말고요. 자동차 정비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난 부품은 매일매일 갈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구형인데 이거 한 번도 안 타셨어요? 라는 상황으로 50년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불로 불사를 하는 생물들은 정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오면은 헤드라이트 켜보고 라이트는 다 들어오네. 저기 뒤에 깜빡이 하나 안 들어오는데 그럼 나중에 고치지. 안쪽은 보지도 않고 위에만 한번 닦고 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계속 늙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뭐 사람들도 딱 그러잖아요. 진짜 안 늙고 관리하고. 싶어가지고, 예, 뭐 보약 먹고 영양제 먹고 관리하고. 막 피부과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병기수 씨가 이런 몸 관리 막 해갖고 40, 50이 됐는데도 지금 막 15살처럼 보여요. 근데 하석진 선생님은 막 그냥 대충 살아갖고 막 40만 됐는데도 막 쭈글쭈글하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통쾌하시죠? 아니 잠깐 상상했는데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주름진 막 하석진 씨는 막 도망가요. 왜? 밤에 푹 잤으니까. 근데 우리 병기 선생님은 밤새도록 이거 고치느라고 잠이 부족한 거예요. 비틀비틀하니까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거는 맛 없는 고기가 빨리 도망가고 여기 너무 맛있는 저기 고기가 있으신 분이 천천히 도망가면 누굴 먹을까요? 고기가 있으신 분이요? 아마도 병기수 씨가 잡아먹혔을 거라. 그렇지. 그래서 인간 중에 늙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한 사람들은 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대충 늙어가면서 힘을 축적해서 달리기 할 힘이 남은 사람만 살아남아서 생물계에서 자연이 선택된 결과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 저희 애가 태어날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너무 조그맸어요. 애가 태어나면 되게 3kg? 좀 안 될까 막 이러잖아요. 네, 예. 저는 정말 한 15kg 정도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나를 위해서. 예. 그럼 와이프도 한 5kg는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애가 태어날 때 딱 20kg 태어나면 그거는 거의 바로 유치원 그 다음날 입학해요. 애기한테 자기 몸에서 얼마나 주셨어요? 2.87 주는. 그게 다 본인이 주신 거라고. 이제 아내와 예, 그러면 이제 1.4kg 제가 좀 더 주지 않았을까. 다 이해해서 2.8kg를 본인이 다 주셨다. 왜 좀 더 안 주셨어요? 왜 안 줬어요? 그러게. 짠네.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정말 엄청난 수의 세포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준 건 세포 반 개예요. 아빠 세포 반 개, 엄마 세포 반 개 만나서 세포 한 개에서 애가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빠 엄마들이 짠돌일까요? 그 답이 파워레인저 혹시 아세요? 네. 파워레인저 만화에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5명이 뭐 빨간색, 노란색 해갖고 막 싸우는데 꼭 져. 그러면 안 되겠다. 맞아. 우리 힘을 합하자. 맞아. 그래갖고 애니멀 폴스 합치는데 맞아. 왜 처음부터 합치지 맞아. 않느냐. 그게 너무 신기해. 맞아. 정말 이상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몸속에 이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꼬물꼬물거리고 이렇게 싸우다가 각각 싸우니까 46명이 이게 힘들다. 우리 한번 46명이 모여서 애니멀 폴스처럼 큰 로봇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새끼손가락 맡은 애가 좀 힘들어서 졌어요. 그런데도 이겼어. 그러니까 넷째 손가락이 뭐야? 나도 쉬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힘을 안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졌더니 서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잘 작동을 못해서 얘네들을 한번 교육을 시켜야겠다. 어떻게? 너희가 새로 태어날 때마다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라. 적어도 어렸을 때 한 번은 46명이 똘똘 뭉쳐서 한번 어려움을 헤쳐가도록 그런 메커니즘 전략을 짰더니 걔네들이 오히려 빨리빨리 크게 태어난 애들보다 다 이기고 지금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생물계에서 오랫동안 생존하고 살았던 우리는 사실은 잠재적으로 이런 전략적인 것이 다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인간은 또 영리하기 때문에 협동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협동을 제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가 이 두 소설입니다. 황순원의 학. 학 읽으셨어요? 오, 야, 오. 수지. 아니, 네. 문학소녀 진짜. 필독소설이었어요. 네. 네, 읽어봤었어요. 그럼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2명이었는데 커서 만났는데 한 명은 군인이고 한 명은 공산당으로 큰 거예요. 이 군인인 친구가 이 친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송을 하는 와중에 어렸을 때 이제 들판에서 학을 둘이 이제 잡아서 놀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야, 그럼 우리 너 잡아가기 전에 학을 한번 잡아보자. 잡아서 한번 먹을까? 약간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가 학을 잡아와. 내가 학을 총으로 쏠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포승줄을 풀어줘요. 그 친구를. 약간 이제 은연중에 도망가라.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알아듣고 학을 잡으러 가는 척을 하면서 유유히 사라지는 뭐 그런 내용. 오, 정확하게. 진짜 읽으셨네요. 네. 6.25 때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법이 우선이에요. 친구가 우선이에요. 우리 친구 아이가 우정, 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오헨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20년 후라는 소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두 친구가 이제 나는 뉴욕, 나는 시카고 이렇게 해갖고 돈 벌려고 이제 헤어지는데 둘이 약속을 해요. 20년 후에 요 자리에서 요 날 만나자. 헤어졌어요. 다시 모였는데 한 친구는 경찰에 돼 있고 한 친구는 현상 수배범이 돼 있어요. 만약에 경찰이라면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모른 척 동창회하고 보내시겠어요? 잡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 친구에 대한 정이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서 저는 안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건 항상 그 친구를 그리워했다는 건데 그렇지. 아마 저 친구처럼 학이나 잡아볼까 그러면서 갑자기 미국산 학을 잡아보자. 철새를 잡아보자. 투표해볼까요? 잡는다. 안 잡는다. 예, 이게 그 에이지안 밸류라고 그러죠. 아시아의 미도. 참고로 이 소설에선 잡습니다. 한 가지 갈등하는 게 자기가 안 잡고 자기가 어디 잠깐 갔다 온 척하고 친구 경찰을 보내서 잡아요. 예. 한국은 남이 잡은 범인을 풀어줬고 친구라고 한쪽은 굳이 안 잡아도 되는데 잡아 넣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좀 룰대로 안 하고 친구 풀어주고 이러느냐? 자꾸 만난 사람 또 만나니까 그렇다는 거죠. 작아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 송강호라는 형사가 대학 나오고 막 똑똑한 형사 김상경이라는 그 형사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FBI라고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러냐 그랬더니 FBI는 수사를 반짝반짝반짝 머리로 해. 왜 그러냐면 땅땡이가 널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서부 영화 보면 아빠 원수 찾아갖고 10년을 돌아다니고 막. 맞아. 근데 한국에 보면 막 무술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거기 원수가 살고 있어요. 영화만 봐도 한국은 자꾸만 만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설사 좀 정직하지 않더라도 서로 돕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또 적인지 아군인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관계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거냐 여러 번 만나는 거냐라는 게 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두 경쟁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란 씨하고 정혁 씨가 편의점을 건너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은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사이 되게 안 좋죠. 되게 안 건너편에서 좋죠. 하는데. 이 집이 잘 되면 이 집이 안 되고, 이 그렇죠. 집이 그래서 안 좋은데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우리 둘이 잘해보자. 왜? 가격 파괴로 둘이서 막 서로 가격을 내리다 보면 둘 다 원가에 팔면 이윤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치. 좀 우리가 원가 10원짜리 10원에 팔지 말고 15원, 20원에 팔아보자라는 게 이제 담합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담합은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또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가격 파괴를 하면 이윤이 하나도 안 남아서 영원이고 담합을 하면 하루에 5원씩 둘이 남는데 한 사람이 담합하자고 해서 약속을 지켰는데 그래서 20원에 팔았는데 살짝 19원에 네. 팔고 18원에 팔면 약속 지킨 사람 바보 되고 안 지킨 사람만 10원의 이윤을 얻는 이런 게임입니다. 근데 담합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자꾸만 배신을 해요. 두 분이서 20원에 팔기로 했는데 어느 날 자영 선생님이 딱 보니까 오늘 매출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가보니까 저기 가격표에 20원이라고 써 있는데 1원 할인이라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담합을 깨고 이제 영원으로 가셔야겠죠. 그렇죠.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정혁 씨가 선물 들고 찾아오는 거야. 영란이 또. 누나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우리 직원이 잘못해갖고 그걸 잘못 붙여서 거기다가 또 뭐냐면 우리 애가 오늘 아파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막 못할 짓을 했다.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그냥 한번 눈 딱 감으면 우리 다시 5원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막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 다음엔 잘할 수 있겠니? 라고 하고 또 한 번 해보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그래. 야, 너 진짜 좋다. 와, 나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순간 좀 너무 몰입했나 봐. 예. 협동이라는 게 깨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깨지기 쉬운 이유가 저희는 전문 용어로 재협상이라고 하는데요. 협상을 깨면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이 너무 어려워요. 현실에서. 왜 응징하려면 나도 괴로워.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자. 근데 용서해 주면 버릇이 들어서 또 배신을. 맞아. 맞아, 이게 어려워.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여러분 마피아들이 뭘 해서 돈을 벌죠? 암거래, 마야. 마야, 마야, 네. 또 도박, 청고래, 뭐 총. 뭐 이런 거에서 벌죠. 근데 마피아의 그런 거 말고 주요 수입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합이에요. 담합. 솔지 씨하고 하석진 씨가 담합을 하게 큰 회사가 담합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자꾸만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피아가 딱 와서 뭐 문제 있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담합에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그 수수료를.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너희는 왜 돈을 먹니? 담합을 하석진 씨가 깨면 그날 저녁에 방문을. 저희도 깨겠다. 저희도 저분이 네, 저희를 네, 깨요. 네. 그래서 네. 무서워. 마피아는 한 대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우리 애 분유값이 필요해서 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래도 애가 아빠 없이 자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고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 협력을 유지하는 거는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가차없이 응징을 하는 이런 태세가 갖춰져야지 협력이 오히려 가능하다. 이런 저희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라는 이런 그 명성을 쫙 퍼뜨리는 게 현실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스모입니다. 체격이 비슷하죠? 스모는 1년에 6번 열려요. 1, 3, 5, 7, 9, 11.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요. 한 번 열리면 15일을 해요. 2주를 하는데 일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 날 끝나서 15일이거든요. 하루에 한 게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선수랑 15명이랑 싸우고 그 결과 가장 많이 이긴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아사쇼류가 거의 일본 스모계를 완전히 제패해서 15승 0패로 1년 내내 우승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우승을 하다가 좀 힘이 빠졌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 15승 0패 하던 사람이 힘이 빠지면 몇 승 몇 패 할까요? 저는 14승 1패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10승 5패. 그런데 신문의 보도를 보고 제가 알게 됐어요. 아사쇼류는 15번을 다 싸우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거친 경기니까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발이 삐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센 애랑 싸우다 보면. 그래서 아사쇼류랑 해봤자 어차피 져요. 근데 힘껏 싸우다가 지면 부상당해서 내일 시합도 망쳐요.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아사쇼류랑 할 때 안 싸웠대요. 아사쇼류가 이렇게 치면 알아서 넘어져요. 네, 그러다가 아사쇼류가 늙었다는 소문이 쫙 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덤벼. 얘를 평생 한 번 이기면 뉴스에 크게 나고 상금도 받고 그냥 대대로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쇼류가 어떻게 15명이 다 덤비지? 이거 힘 빠져. 이래갖고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뇌생남이라고 알려주신 하석진 진행자께서도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퍼스트 세컨 무브 하면서 날카롭게 딱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내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저쪽은 못 당하겠다. 그래서 아예 섭외가 와도 왜 이러십니까? 어차피 하석진 씨 시킬 텐데 그래서 섭외를 혼자 다 독점하셨어요. 네. 큰 그림. 송강호 씨가 나온 넘버 3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송강호 씨가 부하 3명인 아주 신흥 깡패 조직이에요. 근데 저쪽은 막 100명쯤 있는 거대 깡패 조직인데 내일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불안하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세도 4대 100으로 이기냐. 근데 송강호가 딱 그때 얘기를 합니다. 니들 말이야. 최영이란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최배달이라고 왜 그 극진 가라데 만드신 분.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가라테로 그냥 일본을 제패하신 분. 이분 소가 있으면 이분은 딱 가셔. 은매 너 소야? 나 최영이야. 그리고 딱 다가가요. 그럼 소가 이게 뭔가 그럴 때 솥불을 확 잡아. 소가 막 쳐도 계속 솥불을 때리는 거야. 언제까지? 솥불이 부러질 거야. 미국의 이 집채만한 근육질의 존슨이라고 있어. 그러면 헬로우 존슨? I'm 최영이. 그러고 다가가요. 존슨이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손을 내밀게 돼 있어. 그럼 손을 탁 잡아. Your hand? 오케이. 그러고 손을 계속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존슨이 남은 손으로 막 치고 받고 막 최영이는 막 피바다가 되죠. 막 피가 막 흘리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쳐. 언제까지? 손이 잘려 나갈 때까지. 그럼 나중에 존슨이 이기지만 존슨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만세 부르는데 팔이 하나 없는 거야. 그럼 존슨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대뽀 정신이다. 이렇게. 이 무대뽀 정신 하나면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책에서 이거를 또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로 이런 게임이 있어요. 레퓨테이션 게임이라고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확인되는 순간 상대방은 얘가 강하든 약하든 일단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한 100분 모이셨는요. 여기에 꼭 또라이형 분이 몇 분 계세요. 거기 계신 병기원님. 예. 저요? 예. 저는 뭐 또라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개그맨 시험을 보면서 너무 많이 시험을 떨어지니까 어떻게 개인기나 이런 거를 새롭게 좀 만들 수 없을까 하다가
예전에는 그 나레이터 모델 분들이라고 개업식 현장에 항상 앞에서 춤추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네. 했었어요. 동네에서 이제 뼈다구 해장국집인데 오픈식에서 나레이터 모델 두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서 그 톤을 배워볼까 해서 그 앞에 한 6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톤이나 제스처를 좀 보면서 약간 따라했더니 그분들이 저를 진짜 또라이로 보더라고요. 그냥 오해했을 수도 있죠. 네, 저는 진짜 충분히. 예, 저는 정말 절실해서 본 건데 저는 그때 그래서 정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개그맨 인생에서 되게 도움을 주신 분이거든요. 덕분에 진짜 개그맨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인터넷만 좀만 검색해도 수식어가 붙는 게 돌플러스 아이여가지고 그래요? 왜요? Radio Gaga, 내 라디오 가가, R&B.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개그맨을 준비했었어요. 아유, 네. 아까운 인재 놓쳤네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개그맨을 준비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내성적인 그 내 성격을 벗어내고자 했던 처음 시작했던 그 도라이 짓이 프리어그였어요. 명동 가서 그냥 아무나 피어났어요? 안아드립니다를 이거 들고 다녔었죠. 쉽지 않은 거.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가서 지금 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저의 발화점이었죠. 불이 붙고 그게 좀 더 커지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내 몸 안에서 1살짜리 또라이가 조금씩 커지다가 지금 약간 고등학생 됐거든요. 아, 그래요? 고등학생 또라이가 네, 지금 곧 성인 돼 군대 갈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또라이신 것 같죠? 진짜 또라이만 같아요. 지금 긍정적인 또라이예요, 지금은. 긍정적인 네, 또라이. 금도라고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노래를 하고 싶은데 없는 거여서 인터폰? 그걸로 딱 해가지고 막 노래를 막 불러. 그럼 길 가는 사람들이 노래 좀 들으라고. 노래 좀 들으라고. 나나나나 이거를 듣고 한 3시간을 근데 그게 약간 울려가지고 에피스가 나가지고 기분 좋았어요. 많이 놀라시네요. 저희들 얘기 들어보고. 예. 알죠. 예, 어이구, 예. 여러분은 전략이 필요 없으세요. 인생이. 그냥 생긴 대로 사시면 이겨요. 근데 그러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99%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잘못하면 또라이들한테 당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라이인 척을 하면 돼요. 예전에 걸프전이라고 있었는데 사담 후세인이라고 이 사람이 미국하고 막 싸우겠다니까 미국이 쳐들어왔죠. 그래도 미국이 이기더라도 우린 미군 몇십만 명 죽이고 죽는다. 막 이렇게 했는데 쳐들어오자마자 이라크군들 막 다 항복하고 사담 후세인 어디 숨어 있다가 잡혔는데 잡힐 때까지 자살도 못하고 잡혀서 나중에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사담 후세인은 그때는 또라이인가 싶었는데 역시 미국의 CIA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제정신이다. 들어가 봤자 그렇게 자기 말대로 싸우지 못할 거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서 쳐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 또라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당시 러시아가 없었고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후르쇼프라는 당서기가 있었는데 미국 애들 좀 버릇 좀 고쳐주게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핵무기를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소련에서 쏘면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피하고 막 격추시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쿠바에서 쏘면 너무 짧기 때문에 미국이 손도 못 대고 바로 당하겠죠. 거기에 핵무기를 갖다 놓으려고 막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후르쇼프는 쇼를 막 해요. 막 회의하다가 화나면 신발 벗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요. 대통령끼리 회의하는데. 그래서 쟤 제정신이 아니다. 쟤는 쏜다면 쏜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싣고 쿠바로 막 소련 배들이 와요. 영화 엑스맨에 보면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라는 거에 그게 나와요. 알고 보니까 그게 케네디가 해결한 게 아니라 엑스맨이 해결한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어쨌든 역사에는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너만 또라이냐 나도 또라이다 라고 배를 쫙 배치해요. 핵무기를 쿠바에 놓으면 우리 어차피 전쟁이니까 그냥 핵무기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자 라고 해서 쿠바 앞바다에서 막 전투를 벌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후르쇼프가 아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배 돌려 그래 돌려와요. 완전히 스타일 국인 거죠. 이게 이유가 돼서 후르쇼프는 권력을 놓게 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또라이인 척을 하면 그 이후에 계속 또라이인 척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들통이 나면 또라이가 아니라는 게 그럼 이제 가면이 벗겨지면서 다시는 못 쓰게 된다. 이것이 좀 정신적으로 힘든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